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아침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입니다. 간밤에 몇 시간 만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64,000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차익 실현으로 조금 다시 주춤하긴 했지만 그 변동성이 대단했고요. 이 며칠 동안의 이 가상화폐 관련 이슈가 대단합니다. 오늘 GDP가 발표가 됐는데 조금 예상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갔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물가 지표입니다.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며칠 동안의 휴장을 거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소화해낼지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뉴욕 증시가 이렇게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수 외신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해왔네요. 네, 기술주들이 마지막에 조금 더 밀리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다들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종목별로 모멘텀이 나오는 부분이 없죠. 애플이라든가 구글 같은 종목들이 다들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올랐던 상승했던 그 주가를 다시 되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간간히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에서 이제 100%, 200%짜리 종목들이 나오긴 하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3월달 금리 인하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수준이고 5월달에 이제 5월 1일날 금리 인하하는 부분도 지금 20%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들 미약한 수준이라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또 내일 이제 오늘 밤에 나오겠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불안감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이제 원유 시장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420만 배럴이나 급증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다 했는데 근데 이제 오펙 플러스 쪽이나 이런 데에서 또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이고 러시아 쪽에 원유 가격도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원유 시장에서도 투자금이 제대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단순히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이런 수준만 가지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트코인이 7% 이상 급등하면서 6만 1,00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1년 사이에 가격이 3배나 올랐어요.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ETF가 1월 달에 들어오고 나가지고 한 4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벤치마크의 마크 팔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2025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12만 5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지금보다도 2배 더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치를 잔뜩 높여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제 안 할 거다. 이제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돈만 잔뜩 집어넣고 철회를 한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나 뭐 아니면 웹부시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비용이 지금 만만치가 않다. 없애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비용을 딱 끊어가지고 이제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회사의 어떤 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애플에서는 거기에서 일하던 2,000명의 굉장히 월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인공지능 쪽으로 밀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애플 주가가 이제 180달러가 좀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됐던 거는 캐시우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죠. 캐시우드가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 520만 달러 정도 팔았는데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조금 팔았고 이번 주에도 또 좀 팔고 있고 한 2,000주, 6,000주 뭐 이렇게 좀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이 엔비디아 주식을 왜 파는가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특별히 뭐 악재가 있어서 파는 건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S&P 목표 주가를 지금 한 5,300까지도 지금 올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500포인트나 갑자기 급등을 시켰습니다. 목표 주가를 그렇게 올려버려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더 기대치를 높이는 상황이 되고
UB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400포인트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4,200포인트까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200일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는 그 시점까지 떨궈 놓고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경기 침체 쪽으로 비중을 두는 회사들은 하락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 경기가 연착륙해서 잘 될 거다라는 쪽에서는 그런 증권사들은 굉장히 S&P 500 데이터 자체를 굉장히 높게 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소비자 지표나 아니면은 이제 GDP 관련된 게 나왔는데 이게 일단 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은 조금 느리게 되고 있고 물가는 살짝 오르는 그런 수준이다. 이제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데 4분기 GDP가 지금 3.2% 증가해서 예상치가 3.3%인데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은 지금 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소비가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경기가 잘 버틴다 이렇게 됐는데 물가 관련해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나왔죠. 그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1.7%였는데 1.8%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살짝 느리고 물가는 안 오르면 좋겠는데 살짝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긴장하는 모습 보이고 내일 이제 개인 소득하고 소비 그리고 1월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살짝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 있어가지고 예상치에 맞출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올라갔는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큰 모멘텀을 종목별로 찾지는 못하고 좀 잠잠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조와 UBS는 목표를 상향, 모건스탠리는 하향하면서 엇갈린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오늘 상황을 체크를 해줬는데요. 오늘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12만 달러까지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굉장히 큰 폭의 상향 전망이네요. 자, 오늘 뉴욕 증시의 업종 특징을 살펴볼까요? 네, 부동산 업종이 오랜만에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리츠 회사들한테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 통신 서비스 쪽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상승했던 중소형 기술주들이 주가를 다시 되돌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오늘 제가 이제 필수 소비재 업종 쪽에서 이제 식품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식품 산업을 보는데 비욘드 밋이 지난밤에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욘드 밋이 상장을 해가지고 200달러를 잠깐 정말 아주 일주일 동안 잠깐 돌파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10달러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미국의 모든 식품업계를 뒤집어 엎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소외되고 잊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비욘드 밋이 4분기 매출이 지금 사실 한 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실적 발표 전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앞으로 주가가 한 40%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밀고 들어왔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한테 이제 스퀴즈 현상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증거금을 갖다가 이제 추가로 납부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현물을 매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시장에 공매도 스퀴즈가 나오면서 비욘드 밋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건 비욘드 밋 측에서는 올해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기대하는 부분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되었던 게 이베이가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8% 정도 상승해 있는데 4분기에 25억 6천만 달러 매출하고 1달러 7센트 EPS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도 조금 높은 상황이었고 배당을 한 2센트 늘렸습니다. 그리고 20억 달러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또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베이가 이제 조금 살아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항상 이베이에 대해서는 실적 시즌에 이런 모습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뚜껑 열어보면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파이프 샌들러 쪽에서도 지금 비중 확대 수준에서 투자 의견을 내놨고 목표 가격도 52달러 제시하면서 지금보다도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지난밤에 이슈가 됐던 것만큼 장기적으로 크게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지 못했고요. 쿠팡이 오랜만에 이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쿠팡이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13년 만에 처음으로 턴어라운드 달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4억 7천만 달러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도 발표를 했고요. 매출도 한 20% 증가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대만 쪽에 진출한 게 굉장히 유효적절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유료 구독자 수가 1,400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로켓 배송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 로켓 프레시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더 많이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유통업체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주가는 아직까지도 많이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클로징 라이브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